자, 이제 6장 4절 선형 변환의 합성과 가역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정리 6.4.1부터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이 t를 rn에서 rk로 가는 선형 변환이라고 놓고, 이것과 s가 rk에서 rm으로 가는 이런 선형 변환이 라고 놓으면, 자, 그러니까 t와 s가 모두 선형 변환이면, 자, 이 두 개를 합성 S 합성 T는, 자, 이것은 그러면은 S 합성 T는 뒤에 거부터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S 합성 T는 Rn에서 Rk로 갔다가 Rk에서 Rm으로 가는 그러한 함수가 되는데, 자, 이러한 함수도 사실은 선형 변환이다. 그러니까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된다. 자, 그래서 우선 이 함수의 합성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S 합성 T, X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S, T, X. 자,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Rn에서 Rk로 가는 함수가 바로 T가 되겠죠. 자, 이런 Rn에서 Rk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Rk에서 Rm으로 가는 이러한 함수가 바로 S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Rn상에 있는 어떤 X라는 원소가 T에 의해서 TX로 가죠. TX로 가고, 그리고 요 TX라는 원소가 또 S에 의해서 STX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STX 값을 S 합성 T의 X의 값으로서 정의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옛날에 함수의 합성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자,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정리 6.4.1을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은 사실은 상당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선형 변환임을 보이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성질, 즉 덧셈에 대해서 S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T가 선형 변환이면 TU 플러스 V는 TU 플러스 TV가 되고, KU는 KTU가 된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V랑 U와 V가 Rn의 원소이고, 그리고 K가 이제 스칼라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자, 먼저 S 합성 T U 플러스 V가 S 합성 T의 U 플러스 S 합성 T의, 뒤에도 쓸까요? 뒤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S 합성 T의 V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S 합성 T의 KU가 K 곱하기 S 합성 T의 U가 되느냐. 자, 이 두 가지를 보이면 우리가 S랑 T를 합성한 것이, 자,
선형 변환임을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자, 우선 S 합성 T U 플러스 V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하면은, 자, 이 위에 합성 함수의 정의 있죠? 자, 그러면 S 합성 T의 U 플러스 V는 S, 이거의 T의 U 플러스 V.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부분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만 보면은, 자, 그러면 S는 그대로 쓰고, 자, 이 밑줄 친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T, U 플러스 V는 TU 플러스 TV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TU와 TV를 각각을 하나의 어떤 벡터로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벡터겠죠. 그러면은 S도 역시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S 곱하기 첫 번째 네모, 즉 TU 플러스 S 곱하기 두 번째 네모, 자, TV.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다시 합성 함수의 정의에서 STU는 S 합성 TU가 되고, 그리고 STV는 S 합성 TV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S 합성 T의 K, U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것은 S 정의에서 이것도 S 합성 S T의 K U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 TKU 쪽만 먼저 집중을 해서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S는 그대로 놔두고 TKU 쪽을 먼저 집중해서 보면 이것은 KTU로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T가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TU를 또 하나의 벡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또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K 곱하기 어떤 벡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것은 역시 S가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K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S, T, U 이 부분을 봐주면은 이것을 합성의 정의에서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K가 S 합성 T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S 합성 T는 선형 연산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 6.4.2. 자, 우선 이번에는 T가 Rn에서 RK로 가고, 그리고 S가 RK에서 RM으로 가는 이런 모두 선형 변환일 때, 자, 첫 번째 S 합성 T가 단사이면, 그러면 이 T는 단사이다. 자, 그리고 S 합성 T가 전사이면, S는 전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S와 T가 선형 변환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것은 그냥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선형 변환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명제예요. 6.4.2는.
자,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자, 우선 S와 S합성 T가 단사라고 가정을 하고, 자, T가 단사임을 보여야 돼요. 즉, T가 단사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TU 플러스 TV가, 여기 S합성 T가 단사라는 가정하에다가 플러스 TU가 TV와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U와 V가 같게 됨을 보이면 우리가 T가 단사임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U와 V가 Rn상의 임의의 이제 벡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TU와 TV가 같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러면 TU와 TV가 같은 벡터면, 예를 들어서 W라는 벡터라고 놓으면 당연히 SW는 STU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은 반대로 TV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TU와 TV가 같기 때문에 STU와 STV도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S합성 TU고 이쪽은 S합성 TV잖아요. 근데 S합성 T가 단사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단사의 정의에 의해서 어떠한 함수 값이 같으면은 그 원래 안에 있는 정의역상의 벡터는 같은 벡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U와 V는 같은 벡터여야만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S합성 T가 전사이면 S는 전사임을 보입시다. 자,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것을 보이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자, W가 임의의 Rm상의 원소일 때, 즉 벡터일 때, 자, S가 전사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떠한 V를 잘 선택을 해서 SV가 W가 되도록 하는 이런 V가 RK상의, 즉 정의역상의 존재함을 보이면 돼요. 자, 이것을 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이제 W가 임의의 Rm상의 벡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S 합성 T가 전사이죠. 그리고 전사이고, 자, 이 S 합성 T의 공역은, S 합성 T는 먼저 T가 Rn에서 Rk로 가고 S가 Rk에서 Rm으로 가니까 S 합성 T는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자, S합성 T가 전사이므로 따라서 S합성 T U, 자, 이게 W인 U가, 자, 이 S합성 T의 정의역, 즉 Rn이 되겠죠. 그리고 자, 전사이므로 이러한 U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V를 TU라고 정의를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 V는, 자, T는 지금 Rn에서 Rk로 가는 그러한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V는 Rk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SV는, 자, 이거 SV는 V가 TU와 같잖아요. TU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S합성 TU가 W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정의에서 S합성 TU가 되고 이것은 W가 돼요. 그래서
SV가 W가 되니까. 따라서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찾은 거죠. S에 의해서 그 함수값이 W가 되도록 하는 V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S는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그냥 따라서 S는 전사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선형 변환의 함수의 합성의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선형 연산자와 행렬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t라는 이제 그 선형, 자 이제 이것을 t를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연산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 t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 t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R n by n짜리 이러한 행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선형 연산자에 대해서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연산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n by n짜리 행렬과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표준 행렬 혹은 행렬 변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셋 자체에만 그냥 1대1 대응이 있는 어떤 그냥 셋일 뿐이에요. 그쵸? 근데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행렬에는 뭐가 있죠?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있고, 그리고 행렬 곱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AT라는 이러한 선형 변환에서 AT라는, 자, 이 KT라고 하겠습니다. KT라는 이 선형 변환에다가 상수를 더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자, 이렇게 KT에 대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S와 T가 선형 변환이라고 가정을 하면 S 플러스 T, 자, 이 선형 연산자의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선형 연산자는 S 플러스 T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고, 자, 그리고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스칼라 배와 그리고 행렬 덧셈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두 개의 행렬의 행렬 곱에 대응하는 그 선형 연산자의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함수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S 합성 T는 정확하게 이 행렬의 행렬 곱에 대응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센스에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선형 연산자와 그 행렬은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세 가지, 이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쉽게 해보실 수 있고, 자, 마지막 요 S합성 T와 이 행렬 곱의 대응이 그러니까 선형 연산자의 합성이 행렬 곱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T가 Rn에서 Rk로 가는 선형 연산자이고, 자, 그리고 S가 이 Rk에서 또 Rm으로 가는 이러한, 이게 선형 연산자가 아니죠. 선형 변환이죠. 이게 선형 변환이면, 자, 그러면 자, 이 S 합성 T가 Rn에서 Rm으로 가는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정리 6.4.1에서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 6.4.1에서 S합성 T가 선형 변환이라는 사실을 보였고, 그리고 거기다가 S합성 T의 표준 행렬은 실질적으로 S의 표준 행렬 곱하기 T의 표준 행렬이 된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로 이 선형 변환과 그 행렬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그 마지막 단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행렬의 선형 변환의 합성이 정확하게 행렬의 곱에 대응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tx를 우리가 표준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tx는 표준 행렬 곱하기 x로서 자, 이러한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모든 x는 rn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t는 rn에서 rk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s도 y가 만약에 rk상의 벡터라고 가정을 하면 sy는 s의 표준 행렬 곱하기 y가 될 거예요. 모든 y는 rk에 대해서. 자,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S합성 T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정의에 의하면은 이것은 S, T, X.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이 TX,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은 T의 X 값은, 그러니까 X의 T에 의한 함수 값은 T의 표준 행렬 곱하기 X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것은 우리가 요 부분을 만약에 y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요것은 s의 표준 행렬 곱하기 y가 되는데 이 y가 t의 표준 행렬 곱하기 x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s t x.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등식은 모든 RN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S 합성 T의 표준 행렬을 어떻게 정의를 했죠? 자,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T의 표준 행렬이라고 하면 T21, 첫 번째 열이 T21이고 두 번째 열이 T2가 되고 그래서 n번째 열이 T2n이 되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그 표준 행렬로 정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ST의 합성에서는 표준 행렬이 S 합성 T의 E1이 되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열은 S합성 T의 EN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의 식 S합성 T의 X는 모든 X에 대해서 S의 표준 행렬 곱하기 T의 표준 행렬 곱하기 X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쓸 수가 있겠죠. S, T 곱하기 E1.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의 표준 행렬, T의 표준 행렬 곱하기 E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S의 표준 행렬, T의 표준 행렬 곱하기 EN.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요 S 곱하기 T를 만약에 A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요 ST가 행렬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S 곱하기 T 곱하기 E1부터 EN이 됩니다. 요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 곱하기 B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A 곱하기 B의 첫 번째 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A 곱하기 B의 n번째 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a에다가 a 곱하기 b의 첫 번째 열은 a에다가 b의 첫 번째 열을 곱한 것, 그리고 a 곱하기 b의 두 번째 열은 a 곱하기 b의 두 번째 열, 그리고 하여튼 그러면 i 번째 열은 a 곱하기 b의 i 번째 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a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b의 원이 되고, 이게 b의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a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b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a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 s t고, 자 이 첫 번째 열이 2원이고 두 번째 열이 2고 해서 이 n번째 열이 2n인 거, 이 행렬이 뭐죠? 이게 in이죠. 자 그래서 s 곱하기 t에다가 in을 뒤에다 곱해주면 그냥 이것은 s 곱하기 t의 행렬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s와 t의 합성한 것의 표준 행렬은 s의 표준 행렬 곱하기 t의 표준 행렬이 된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따라서 즉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선형 변환의 합성과 행렬의 곱은 본질적으로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선형 변환과 행렬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등 변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항등 변환. 항등 변환은 x를 x로 보내는 그러한 선형 변환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항등 변환 i를 rn에서 rn으로 가는 이러한 항등 변환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의 표준 행렬은 자 그럼 표준 행렬은 i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i는 사실은 단위 행렬이 돼요. n차 단위 행렬이 돼요. 그래서 in이 됩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는 뭐 2원의 단위 행렬에 의한 이미지는 2원이 될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은 2원이 되고 두 번째 열은 2가 되고, 자 그래서 in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n번째 열은 2n이 될 거니까, 자 이러한 행렬은 in, 즉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그냥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선형 연산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선형 연산자 t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rn에서 rn으로 가는 이러한 선형 연산자가 자, 만약에 역변환을 갖는다. 즉 역함수가 있죠. 역변환 t 인버스를 갖는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행렬에서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 인버스의 표준 행렬은 정확하게 t의 표준 행렬의 역행렬이 된다. 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형 연산자가 역변환을 갖는다는 것과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증명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in 이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in은 우리가 두 번째 2번에서 리마크 2에서 얘기했듯이 이 항등 변환의 표준 행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t 합성 t의 인버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1번에서
T 합성 T의 인버스는 T 그리고 T의 인버스의 표준 행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는 요것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T 인버스 합성 T. 자, 이게 역행렬의 정의죠. 그러니까 T 합성 T의 인버스와 T 인버스 합성 T가 I가 돼야지 우리가 T 인버스를 T의 역행렬이라고 불러요. 역행렬이 아니고 역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또 T의 인버스 거기 T는 이제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따라서 자, 이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T의 표준 행렬의 역행렬은 그것은 T의 인버스의 표준 행렬이 된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변환이 바로 이 선형 연산자의 역변환이 행렬의 역행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선형 연산자가 역변환을 가지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선형 연산자의 표준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면은 그 선형 연산자가 역변환을 갖는다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3번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선형 연산자가 역변환을 가질 때 표준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 행렬이 역행렬을 가질 때 선형 연산자가 역변환을 갖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선형 연산자 T가 N에서 Rn으로 가는 이러한 선형 연산자고 이것의 표준 행렬 자, T가 가역이며 즉 역행렬을 가지면 자 그러면 T는 역변환 T 인버스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T 인버스 X는 이것은 T의 표준 행렬의 인버스 X로서 정의가 된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SX라는 것을 이러한 SX를 다음과 같은 행렬 변환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S를 다음과 같이 행렬 변환으로서 정의를 하면은 자 그러면 자 S 합성 T는 어떻게 될까요? S 합성 TX는 우리가 S T X가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 TX는 T의 표준 행렬 곱하기 X와 같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S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T의 인버스 곱하기 TX가 되겠죠. 자, 이것은 X죠. 자, 그리고 X니까 당연히 I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비슷하게 우리가 무엇을 보일 수 있느냐? T 합성 S, X가 또 IX가 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S는 T의 인버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정리 6.4.4예요.
자, 그래서 선형 변환 t가 가역이면 자, 그러면 t 인버스. 자, 이것은 Rn에서 Rn으로 가는. 자, 이것도 가역이고 이것도 선형 변환이 된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것은 이제 당연하죠. 자, 우리가 지금 S를 이렇게 T 인버스의 X라고 정의를 했을 때 역변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이 역변환 혹은 역함수는 유일하죠. 유일성에 의해서 사실은, 그래서 이 T 인버스는 당연히 선형 변환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S가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요 위에 리마크 4와 그리고 이 역함수의 유일성을 이용을 해주면 우리가 이 t의 인버스는 선형 변환이 된다는 사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선형대수학 1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 시험 모두 잘 보시고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